어머니 뻘 나이에 누나 행세라니 목적이 뭡니까? 낙 보아하니 훈련병들한테 꼬리 치러 온 술집 여자구만. 절망의 끝에서 막내 동생이 보낸 한 통의 편지. 누나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30년을 군에 몸바친 강철 같던 여군, 한서진. 그녀는 오직 동생을 구하기 위해 계급을 숨기고 훈련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부패한 권력의 조롱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짓밟는 오만한 소대장. 그의 비호 아래 끔찍한 가혹행위는 일상이 되어가고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녀가 마침내 전화기를 드는 순간 이 부대의 모든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권력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강철의 별은 과연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손에 쥔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7이라는 나이에도 조금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녀였지만 편지를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복 위 견장에 달린 별은 그녀가 오른 최고의 계급을 상징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걸음마를 뗄 때부터 애지중지 지켜봐 온 26살 터울의 막내 동생이 걱정되는 평범한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평소 동생 한민준의 반듯한 필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는 금방이라도 번질 것처럼 흐릿하고 떨려 보였습니다. 누나, 너무 힘들어.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누나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한서진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희망이라는 표현에서 한서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제 갓스물을 넘긴 동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21살의 늦둥이 동생 한민준이 훈련소에 입소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서진은 편지를 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던 한민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부모님이 40 중반에 얻은 귀한 늦둥이 아들이라 온 가족이 보배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26살이나 차이 나는 큰 누나 한서진은 한민준에게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과거 한민준이 초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했을 때도 나섰던 것은 한서진이었습니다. 그때도 한민준은 서툰 글씨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애들이 나를 괴롭혀. 도와줘. 한서진은 즉시 휴가를 내고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가에 학생들의 부모들과 일일이 면담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한민준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민준은 이제 성인이었고 무엇보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한서진 자신도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왔지만 요즘 병사들이 겪는 고충은 자신이 신병일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한 달 넘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서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한민준을 보러 가야 한다는 결심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심을 굳힌 한서진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핸드폰을 들어
동생이 있는 훈련소의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지금 출발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다행히 가족 면회는 당일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한서진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한민준이 어릴 때부터 유독 좋아했던 음식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장조림, 그리고 아삭한 깍두기.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한민주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며 행복해하곤 했습니다. 한서진은 능숙하게 밥을 안 치고 기다리는 동안 우엉을 채 썰고 단무지를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김밥을 마는 동안 한민준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한서진이 싸준 김밥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자랑스러워하던 모습. 중학교 소풍 전날 밤, 누나,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계란말이도 한민준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익히지 않고 부드럽게, 그리고 설탕을 살짝 넣어 달콤한 맛이 감돌게 말입니다. 며칠 전 정성껏 만들어둔 장조림은 국물까지 넉넉하게 작은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한민주는 어릴 때부터 짭조름한 장조림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것을 유독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깍두기를 준비하며 한서진은 작은 통에 깍두기를 가득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아, 누나표 깍두기다. 이거 먹고 힘내라.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모든 음식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동안 한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외환위기 시절 평화유지군으로 이영만리에 파병되었을 때도, 험지에서 6개월간 근무할 때도 단 한 번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강철 같은 여군이었습니다. 강철의 별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냉철하고 강인한 지휘관이었지만 지금 이 새벽 동생 걱정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간다. 오늘은 내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민준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한서진은 옷장에서 가장 수수한 흰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 군복만 입는 그녀가 사복을 입으니 거울 속 모습이 영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면회를 가려면 단정하면서도 동생이 보고 반가워할 만한 복장이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서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가서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이제 괜찮아. 새벽 5시 정각, 한서진은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민준이 있는 강원도 훈련소까지는 버스와 기차, 택시를 갈아타며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이었지만 사랑하는 동생을 구하러 가는 그 길은 조금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가을바람이 옷깃을 싸늘하게 파고드는 훈련소 정문 앞에 한서진이 섰습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동생 한민준이 있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흰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서진의 모습은 여느 면회객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문 초소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당직 하사가 한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면회 오신 분이세요. 훈련병과 어떤 관계신지요? 한서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한민준 훈련병의 누나입니다. 하사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요? 나이 차이가 꽤 나시는 것 같은데. 26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입니다. 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면회 승인 도장을 찍어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 한서진은
보자기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소대장 최철민이 나타났습니다. 27의 젊은 장교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나이답지 않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최철민은 한서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한민중 훈련병 면회 오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아이 누나입니다. 최철민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누나라고요? 나이를 봐서는 어머니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설마 진짜 누나라고 우기시는 건 아니죠? 주변에 있던 몇몇 간부들이 최철민의 말에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늦둥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철민은 더욱 비아냥거렸습니다. 늦둥이요? 참 별의별 핑계를 다 대시는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철민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한서진의 옷차림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이 복장 좀 보시죠. 면회객이 이런 차림으로 와도 되는 겁니까? 원피스에 화장까지 영락없이 술집 여자 같네요. 그의 말에 주변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한 간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면회 핑계로 뭘 노리는 거 아냐? 또 다른 간부가 거들었습니다. 훈련병들 현혹시키려고 오는 건 아니겠죠? 최철민은 한서진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머니도 아닌 분이 누나라고 우기면서 와서 소란 피우는 건 곤란합니다. 우리 부대 규정에도 위반되는 일이고 가족 관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서진의 두 손이 보자기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게 솟아올랐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한민준의 누나가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증명할 서류라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철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류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누나라면 왜 이렇게 요란하게 차려입고 오신 겁니까? 한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러 온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한서진이 마지막 인내심을 끌어모아 말했지만 최철민은 두 팔을 벌리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면회를 허가해줘도 되는 겁니까? 우리 부대 기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호응했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 최철민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상대를 압도하는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정말 한민준의 누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한민준 훈련병을 불러서 확인해 보시면 될 일입니다. 최철민은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미리 입을 맞추고 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께는 면회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한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참았습니다. 동생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한서진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철민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뭡니까? 이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이라도 하시려고요?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저 서진입니다. 지금 훈련소 앞인데 최철민은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자네가 거기서 무슨 일인가? 지금 강원도 신병교육대 앞에 있는데 동생 면회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의 톤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잠깐, 설마 누가 자네를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한서진이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소대장이라는 분이 제가 민준이 누나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군요. 전화기 너머에서 경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한서진 소장을 몰라본다고? 내가 당장 그 부대 연대장에게 전화해서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훈련소장님께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철민이 조롱을 멈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한테 전화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린 규정대로 할 뿐이니까요. 바로 그때 훈련소 본부 건물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훈련소장 이강석 준장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품의 중년 장교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강석 준장은 멀리서부터 한서진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경악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최철민에게 소리쳤습니다. 최 소대장, 지금 뭐 하는 건가? 아, 훈련소장님. 신원이 의심스러운 여자가 와서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강석 준장은 최철민의 말을 듣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서진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며 우렁차게 경례했습니다. 충성, 혹시 육군본부의 한서진 소장님이십니까? 그 순간 정문 앞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에서 키득거리던 간부들도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서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이강석 준장의 경례를 받으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강석 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주변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석 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대에서 이런 결례를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최철민은 아직도 눈앞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장님, 이분이 정말 소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신분 확인도 없이 이강석 준장이 최철민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따위 막말을 내뱉었는지 알기나 해? 이분은 전설의 강철의 별 한서진 장군님이시다. 내가 사관학교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바로 그분이라고. 강철의 별이라는 별명. 그제야 최철민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파병에서의 신화적인 공로, 수많은 훈장과 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연소 장군 진급 기록까지 교과서에서나 보던 살아있는 전설이 바로 자신이 방금 전까지 술집 여자라며 모욕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최철민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동조하며 낄낄거리던 간부들 역시 사색이 된 채로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특히 한서진의 옷차림을 비웃었던 간부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강석 준장은 당장이라도 최철민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다그쳤습니다. 최 소대장, 내가 저지른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우리 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과 같아. 최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군 생활이 이대로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한서진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훈련소장님, 저는 그저 동생 면회를 온 것뿐입니다. 별일 아니니 너무 소란 피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강석 준장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이런 무례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강석 준장은 최철민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 소대장은 당장 보직 해임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최철민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한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죠. 우선 제 동생부터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한서진의 말에는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분노보다 동생을 향한 절박한 걱정이 더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강석 준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직접 면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민준 훈련병은 즉시 부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동생만 만나고 가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군요. 최철민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살아있는 전설을 모독하고 그분의 동생을 괴롭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망부석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한서진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동생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한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휘몰아쳤습니다. 방금 전 겪었던 모욕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동생 한민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편지에 담겨 있던 그 절박한 외침이 심장을 계속해서 찔러댔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민준, 면회 나가. 고함과 함께 누군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한민준이 들어서는 순간 한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 통통하고 밝았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뺨은 헬쑥하게 들어가 있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마치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멍처럼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매 밖으로 드러난 한민준의 손목에 보이는 자잘한 상처들이었습니다. 누나. 한민준은 한서진을 보자마자 목이 메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 정말 죽고 싶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한민준의 여윈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한서진은 급히 한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누나가 왔잖아. 이제 다 괜찮아. 그런데 한민준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은 좋게 씻지 못한 듯한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민준아, 씻을 시간도 안 주는 거야? 선임들이 내가 씻으려고만 하면 일부러 다른 일을 시켜. 그래서 항상 이 냄새가 나. 한민준은 자신의 상태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진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눌렀습니다. 손목은 왜 이런 거니? 한서진이 한민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지자 한민준이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그건 김 병장이 일부러 뜨거운 물을 쏟았어. 실수라고 하는데 나는 알아. 일부러 그런 거야. 한민준의 말에 한서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우선 이거부터 먹어. 새벽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만들었어. 한서진은 보자기를 풀어 김밥을 꺼냈습니다. 김밥을 본 한민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나,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네. 한민준이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누나,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너무 아파서 음식이 잘 안 넘어가. 한민준은 간신히 김밥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동생의 모습에 한서진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럼 장조림 국물이라도 마셔봐. 어릴 때 좋아했잖아. 한서진이 장조림통을 열어주자 한민준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금 나아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괜찮다. 따뜻하고 짜니까 좀 들어가네. 민준아, 선임들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말해줘. 한민준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병장은 밤마다 나를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잠을 못 자게 해. 그리고 이 병장은 내 물건을 숨겨놓고 못 찾으면 강목으로. 한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매를 걷어 팔에 시퍼런 멍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철민 소대장은 이 모든 걸 다 보고도 모른 척했어. 신병이니까 당연한 거래. 남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한서진은 모든 것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생을 위해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한서진은 한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동생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누나가 이 모든 걸 바로잡을게. 약속한다. 그러니 너도 하나만 약속해줘. 절대 포기하지 마. 누나가 해결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민주는 그제야 희미한 희망을 본 듯 누나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훈련소장 이강석 준장이 최철민 소대장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최철민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한민준 훈련병에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강석 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 또한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최철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강석 훈련소장님과 최철민 소대장님이 계시니 방금 누나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말해보렴. 한민주는 최철민의 시선을 느끼고는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서진이 한민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누나가 바로 여기 있잖니. 사실대로 전부 말하면 돼. 한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병장은 저를 매일 밤 깨워서 복도에서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 같은 말로 불렀습니다. 한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강석 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나? 입소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장은 제 물건을 일부러 숨기고 찾지 못하면 강목으로 때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민준이 소매를 걷어 올려 시퍼렇게 멍든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이강석 준장은 최철민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 소대장,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최철민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신병 적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군기 확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보호하면 과보호라고? 한서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철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신병을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게 군기 확립인가? 강목으로 폭행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말인가? 최철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소대장님은 저희가 신고하려 하면 고자질하는 놈은 군 생활 내내 더 심하게 당할 거라고 협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고만 있었습니다. 이강석 준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같은 일을 당하고 있나? 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수 훈련병은 저보다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음날 훈련 중에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며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메모했던 수첩을 보며 말했습니다. 훈련소장님,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민준아, 식사 시간에 대해서도 말해보렴. 식사할 때마다 빨리 먹으라고 재촉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체중이 줄고 있습니다. 이강석 준장이 최철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나? 최철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 모든 사실을 방치해놓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 같은가?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훈련소장님, 저는 제 동생 한 사람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대에 있는 모든 신병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강석 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리고 최 소대장. 한서진이 최철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했어. 부하들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최철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는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한서진이 한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곧 끝날 거야. 누나가 반드시 끝내줄 테니까. 이강석 준장이 최철민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소대장, 당장 김 병장과 이 병장을 여기로 불러오도록. 그리고 다른 피해 훈련병들의 신원도 전부 파악해서 즉시 보고서를 작성해. 네, 알겠습니다. 최철민이 힘없이 대답하며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한서진이 한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두려워하며 참을 필요 없어. 한민준의 눈에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열리고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훈련소장의 호출을 받은 김 병장과 이 병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왜 불려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특히 김 병장은 한민준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위협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 병장, 이 병장, 너희들이 신병들에게 어떤 짓을 해왔는지 전부 들었다. 이강석 준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병장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훈련만 지도했을 뿐입니다. 그때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김 병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상적인 훈련이 신병을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건가? 김 병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 병장님은 저를 매일 밤 깨워서 폐기물은 잠잘 자격도 없다며 복도에서 새벽까지 서 있게 했습니다. 그건 훈련의 일환이었다. 김 병장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훈련의 일환? 한서진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섞였습니다. 강목으로 신병을 폭행하는 것도 훈련의 일환인가? 이번에는 이 병장이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한민준이 말없이 소매를 걷어 시퍼런 멍자국을 보여주자 그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강석 준장이 두 사람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직도 거짓말로 발뺌할 셈인가?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는데. 김 병장과 이 병장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철민 소대장이 앞으로 나서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장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면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서진은 무릎 꿇은 최철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소대장,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지 않았나?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최철민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신병을 제 친동생처럼 보살피겠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서진은 잠시 최철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임무다. 진짜 군인은 계급으로 사람을 누르는 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자라는 걸 명심해. 최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강석 준장이 김 병장과 이 병장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너희 둘은 당장 군기 교육대로 보내겠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는 대로 전방부대로 전출 조치할 것이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한서진은 한민준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민준의 얼굴에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아니었으면 나는. 민준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기억해. 누나가 해결해 준 것은 문제뿐이다. 진짜 군인이 되는 것은 이제 내가 해내야 할 몫이야. 한서진의 말에 한민준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 한서진을 최철민 소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군기의 의미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한서진은 그의 눈에서 진정한 반성을 읽었습니다. 훈련소를 나서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누나, 방금 소대장님이 중대 전체를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가혹행위가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 누나 덕분이야. 사랑해. 한서진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힘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과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려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동생이 있는 그곳에도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